네, 안녕하십니까.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오늘은 먼저 시사인 미리 보기에 앞서서 좀 예상보다 빨리 좀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 최순실 씨가 귀국한 뒤에 검찰청에 오늘 3시에 출두를 했습니다. 이 지금 이명희 사진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보시는 지금 사진은 오늘 출두 장면이 찍힌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 좀 동영상도 보셨을 텐데 이명희 기자한테 오늘 현장 상황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저와 함께 또 미리 보기 좀 보시죠. 오늘 지금 거의 상황 자체가 약간 통제 안 되고 좀 어수선하기도 하면서 좀 이 최순실 씨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언제부터 나가 있었죠? 이명희 기자가 현장에 이 사진 찍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이제 아침 6시부터 지금 3시까지 스탠바이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장면에서 원래 애초에는 보통의 경우에 그 출두를 하면 기자들이 이제 합의한 포토라인 쓰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감이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좀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내릴 때부터 이제 고개를 이제 숙이고 모자를 썼더라고요. 모자 쓰고 스카프로 하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울먹이는 표정으로 내렸는데 그 내리는 순간에 이제 이제 흑수저당하고 그다음에 활빈단 요렇게 학생들하고 이런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제 현수막을 들고 이제 하야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포토라인까지 와서 서서 이제 기자들이 묻는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미 그 포토라인도 다 무너져 버렸고 앞으로 막 그 기자들 앞으로 활빈단 분들이 뛰쳐나가고 이러면서 완전히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됐고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뭐 좀 그 간단하게 이제 뭐 아까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나가는 와중에 이제 그 출입구 앞에서 살짝 넘어질 뻔하면서 신발이 벗겨져 상태로 들어갔죠. 문제 그 명품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거죠? 뭐 악마가 한다는 거. 그 오늘 기자들 몇 명 정도 굉장히 요 최근 근래 보기 들으면 기자들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좀 좁아서 검찰 장소. 뭐 기자만 한 300~400명 온 것 같았어요. 아무튼 혼란 와중에 저희 사진 기자들도 아침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아침 6시부터 가서 자리 잡고요. 사진을 또 취재를 했고 아무튼 이번 사안 관련돼서 이따가 또 저희가 이제 사진 보면서 또 설명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단독한 사진들도 있었고요. 그동안 보면 최순실 씨 얼굴 사진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당장 조사를 받고 뭐 구속영장을 칠지 아니면 이제 또 몇 차례 또 출석하면서 또 조사를 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명희 기자 계속 고생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이번에 477호에 썼던 표지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은 모래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형상화를 하고 약간 이 박근혜 정부가 소위 말하면 레임덕 빠지면서 무너지는 현상을 이 모래로 좀 형상화했는데요. 저희 양한모 미술팀장이 한 3일 정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게 표지로 내세운 사진입니다. 아마 좀 저희가 보면은 이 조형물을 만드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애써서 만든 표지입니다. 이제 저랑 함께 이제 계속 몇 주째 최순실 게이트 쫓고 있는 김은지 기자와 함께 좀 하나하나씩 짚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시사인이 아무튼 단독을 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이게 지금 선글라스 벗은 모습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텔레비전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오늘은 좀 짚겠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그 전부터 좀 뭐 재단이나지 뭐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가 폭발력이 있었던 거는 대통령이 봤던 문건이 같이 봤다 뭐 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뭐 기사 처음에도 리드에도 쓰셨지만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위에서 멘트를 했잖아요. 이게 만약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부메랑이 됐는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그때다 이제
예, 그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면 운영이라고 열리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등을 이제 그 국정감사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통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국정감사의 운영에 어떤 그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도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했던 연설 문건을 미리 본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JTBC가 이 고영태 씨의 말을 인용해서 그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을 보는 거다, 만지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워딩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원종 비서실장도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냐라면서 심지어 옅은 미소까지 띄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증언해주는 말이 되어버렸죠.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JTBC가 이제 소위 말하면 최순실 씨 컴퓨터 속에 든 문건을 특정 보도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되돌아보면 물론 그래서 이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2014년도 7월 달에 이제 또 역시 국회 운영위에서 당시 박영선 이제 의원이 또 비슷한 톤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재만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2014년 7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상황들을 미리 예언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쵸? 이재만 비서관이 밤만 되면 보따리에다가 종이를 한가득 싸가지고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걸 본 사람이 있다라는 질문을 이재만 비서관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재명 비서관이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냥 자기가 일을 하다가 그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는 집에 들고 가서 보려고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대답을 하자마자 박영선 의원이 아니 어떻게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추궁을 하자 대답을 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복선과 암시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공개했던 최순실 씨 이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 자체가 공개가 안 돼서 말 그대로 일반 대중들도 이게 봤던 사람이 내가 본 사람이 최순실이냐 이런 좀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긴 또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정부 인사랄지 이런 게 최순실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이제는 좀 이제 또 퍼즐이 풀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문체부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독 문체부가 김은지 기자도 기사에 썼습니다만 전격 인사라고 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물갈이가 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이런 차원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 취재 과정에서 문체부 유진용 전 장관이랄지 얘기를 하셨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일찍이 사실은 유진용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몇 년 전에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직접 증언을 확인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을 다물었었는데요. 이번 일이 일어나고 나서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정유라 씨가 받았던 특혜가 확실히 맞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제 그런데 자기도 이제 와서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이 정유라 씨 특혜 사안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잘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해줬었는데, 두 사람뿐만 아니었죠? 그 이후에 계속.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두 사람도 좌천이 됐지만 이 이야기를 후에 밝히게 된 유 장관도 결국 전격으로 잘리게 되거든요, 속칭. 이제 그러고 나서는 김희번 1차관이라고 하던가 이 1급 공무원 6명 중에서 3명이 교체가 되는 굉장히 문체부로서는 사실상 인사 보복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피가 날린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최순실 씨 인사 보복 그런 좀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지금 잘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대목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측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곧 자기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자기의 행동과 행위 자체가 모두 정당화되게 오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은 저희 커버 스토리 이제 뒤쪽에 청관율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 그 부분은 좀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좀 커지면서 공직사회도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김은지 기자가 만났던 통일부 고위 관계자랄지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개성공단 문제도 지금 이게 연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네.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사실 뭐 국민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요.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공약과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공직자들로서도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자기에게 속칭 그 어떤 지시를 내린 대상자가 대통령이 아닌 그 굉장히 그 어떤 자격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비선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났던 통일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브로치, 뭐 옷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전격적으로 당사자조차 이 정책을 실행하는 당사자조차 당일날 대해서야 전날까지 몰랐던 일들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만약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내가 허탈하게 일을 한 거냐 사실 정말 힘이 빠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명이서 사실 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정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내곡동에 또 있는 분들 취재원들도 좀 접촉을 해봤는데 지난주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생산한 보고서 자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일개 민간인한테 정말 손에 넘어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역대 정부에서는 전혀 있을 수도 없었던 일, 그 부분 때문에 또 허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는 뭐 저희 취재 기자들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최순실 씨가 귀국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외로 지금 빨리 들어왔고 또 빨리 소환이 됐고 시간표가 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제 최 씨 일가와 관련돼서 또 다른 또 그 사람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또 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제 전격적으로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장시호 씨는 어떤 분인지 좀 김은지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분이 장시호 씨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득 씨의 딸인데요. 그 최순득 씨의 딸로서 이 1997년에 대통령배 전국 승마대에 우승한 바가 있는 승마 선수 출신입니다. 이 정유라 씨가 승마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 장주인 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가 만난 취재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소위 말해 승마를 해서 이제 뭐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입학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국가대표급 코치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성적이 급성장을 해서 이 속칭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코치를 또 이 조카인 그렇습니다. 이 정유라 씨가 또 가르치게 정유라 씨를 가르치게 되었고요. 뭐 원래는 성악을 했었는데 이 성악을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승마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장시호 씨 역량이 크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그 속칭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 장시호 씨도 이 최순실 씨와 함께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민석 의원도 뭐 저희 인터뷰도 그랬지만 언론 인터뷰와 관련돼서 장시호 씨가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 최순실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민석 의원 인터뷰도 저희가 이번에 커버 스토리 일부로 좀 담았습니다. 보면은 지금 최순득 씨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고등학교 동창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성심여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이 면도카 테러 당했을 때 이 최순실 씨가 간호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타사에서도 좀 드러난 사실로, 그러니까 취재에서 드러난 걸로 보면은
당시에 최순득 씨 집에 또 뭐 대통령이 예. 머물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최순득 씨와 그러니까 이 최태민 일가는 사실은 좀 자녀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예. 차례 결혼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요. 이 3남 6녀인데요. 이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특히 최순실 씨는 최순득 씨와 이 사이가 예.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 보좌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최 씨 일가가 어떻게 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전혜원 기자가 또 저희 기사로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취임식 때 등장했던 오방랑이라는 이제 사진인데 저희 또 신한슬 기자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전통 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오방란 자체도 지금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임식에 이 오방랑이 등장하게 됐고 여기에 어떻게 또 최순실 씨 흔적이 어려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커버 스토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 씨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또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이 한쪽에 보면은 최 씨 일가 재산 부분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기 저희가 기사에도 썼지만요. 2007년 이 대선 경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요. 이 당시에 이명박 캠프 쪽으로 갔던 사람이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거든요. 그쵸? 이 사람 말로는요. 1975년만 하더라도 최태민 일가는 굉장히 속칭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이 불광동에 쓰러져 가던 단판강에 전화도 없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백억 원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보면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200억, 300억대의 네. 건물을 이 최순실 씨, 최순득 씨, 또 동생 최순천 씨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또 주진우 기자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요. 뭐 재밌는 기사 한 포인트로 최순실 씨가 이제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에 최순실 씨, 정윤회 씨, 딸 또 유라 씨가 다녔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보면 이제 헌금을 내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한 교회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원글이라고 하죠. 보면 좀 주보, 예. 주보에 좀 실렸는데 예를 들면 뭐 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또 있기도 해요. 유라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승마대에서 금메달 딴 거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고 또 2014년 아시안 게임에 당선되게 해주세요라고 또 뭐 약간 또 정유라 씨 특유의 또 약간 그 비문, 어법이 사실 비문이죠. 비문이죠.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게 또 뭐 순득 씨 같은 경우는 삼성동 건물이 팔리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또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튼 최순실 게이트는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뭐 계속 또 취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그 기사로도 담고 또 워낙 사안이 핫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이제 온라인 또 단독거리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또 기사를 소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약간 개편하면서요. 그 기사 말미에 저희가 후원한다는 걸 또 좀 만들 예정입니다. 아직 오픈은 안 됐는데요. 기사 후원 또는 기자 후원 관련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설치되니까요. 또 뭐 응원해 주실 분들은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또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인터뷰쇼 제2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주진우 기자, 차영석 기자가 인터뷰쇼를 역시 홍대 지난번에 했던 VR투어에서 이번에 약간 시간을 좀 조정해서요. 7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인터뷰쇼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겁니다. 중간 그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저희가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인터뷰쇼 역시 지난번에는 약간 실수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할 테니까 라이브 방송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계속 또 몇 주 동안 고생을 좀 또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